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회가 돌아가는 근저에는 항상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법률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이 뭐냐 하면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 약속. 그래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요. 뭐 로펌도 있을 수 있고 법원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직업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회사에도 변호사들이 많고요. 정부에도 소속된 변호사들이 많고 뭐 국회에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그 이유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법률, 사회적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단 한 명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막 뉴스나 이렇게 막 보면은 막 변호사가 많이 나오고 무슨 큰 일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한 명의 피고인이 막 이렇게 가면은 옆에 막 이렇게 변호사들이 막 여러 명이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변호사가 많아도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한 명 아니면은 세 명이에요. 한 명에서 세 명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돕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웬만한 작은 그런 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변호사 한 명이 다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건데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변호사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네팔 A 근로자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먼 나라에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일하는데 허리는 막 수술해가지고 마비까지 오고 한데 국가에서 보상은 안 해주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변호사고 그거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세 명, 다섯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한 명이 도울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 한 명이 뭐 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도울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로 정년이 없는 자격증이어서 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요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삶에 대한 세 가지 조언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자.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근데 고민이 많으면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제가 대학교 때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환경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대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런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회사에서 뭘 공모전을 개최해가지고 대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뭐 상금을 주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에 무슨 어떤 과목의 중간 과제 기간하고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거를 열심히 잘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공모전 준비하는 게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게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원래 제가 학생으로서 본분으로 해야 될 그 학교 수업에서의 과제 제출을 되게 소홀히 했어요. 지금도 제가 되게 후회가 되는데 왜 그랬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도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두 번째로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쌓자. 이게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여기 보실래요? 여기 제가 로스쿨에 2009년에 들어갔거든요. 2009년, 10년, 11년. 2011년 때 제가 로스쿨 때 3학년이었어요. 그러면 2011년 때는 정말 어느 누구든지 그냥 공부만 하는 시기예요. 왜냐면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보시면 연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2011년에 캐나다에 교환학생을 가요. 다른 나라에.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였고 2011년에 여기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가거든요. 5월에.
이게 왜 갔냐면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국제면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고 이런 열망이 너무 가득하니까 저희 학교에 제도가 있었는데 3학년 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다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갔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고 이 2011년 모잠비크는 제가 성교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셨던 전도사님이 나중에 브라질로 그 선교사로 가시고 브라질에 있다가 이제 모잠비크로 오셨어요. 모잠비크랑 브라질은 같이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근데 또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때 모잠비크를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한번 최대한 좀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경험하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책을 읽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는 별로 그렇게 경험을 못했는데 대학교 때 와서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심은 기본이고 방법론도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공부할 때요. 무작정 열심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은데 어떤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효율적인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길. 제가 여기 뒤에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시간의 흐름이 있고 나의 실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쭉 갈 수 있는데 이게 파란색이 이제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효율적인 길인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돌이켜 보면 혼자 막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항상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뭐 어른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뭐 공부도 그렇고 아니면 공부 외적으로 목표하시는 게 있으면 똑같이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처음에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보고 내가 지금 혹시 딴 길로 빠진 게 아닌지 내가 지금 이런 빨간색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오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5가지 조언. 1번이 뭐냐면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프 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노란색이죠. 노란색.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수학이 약한지 국어가 약한지, 국어가 약하면 국어 중에 뭐가 약한지, 문학적인 게 약한지, 문학적이면 시가 약한지, 소설이 약한지, 비문학이면은 뭐 논설문 이런 게 약한지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무슨 약점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공부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 빨간색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내가 어디에 약한지 또 어디에 강한지 반대로. 왜냐면은 강한 쪽은 조금 공부 시간을 덜 투자해도 되잖아요. 약한 부분에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니까. 2번, 최대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시험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소개할 때 앞에 다시 가볼까요? 수능 봤죠? 제가 2002학년도, 그러니까 2001년 11월에 수능 보고 되게 오래전이죠. 2002년 11월에 수능 보고 제가 한국 변호사 시험도 봤고요. 미국 변호사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나름대로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봐봤는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최대한 이해하는 거. 사람들이 법학하면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학은 이해하는 학문이거든요. 이거 썼잖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 적용되는 법률 이런 건요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냥 그게 인터넷 치면 어딘가에 있다는 거를 알면은 돼요. 그 정도면 되고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1조에 무슨 내용, 2조에 무슨 내용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번 나의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학뿐만이 아니라 뭐 수학도 그렇고 뭐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언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언어도 최대한 해서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좀 해왔을 때 그러면 최대한 이해하는 공부가 뭐냐 했을 때 여기 3번에 보시면요. 학교랑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막 들으시잖아요. 그럼 들을 때 누구나 다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100% 이해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막 수업 듣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질문 사항을 메모를 해요. 질문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 사항을 가지고 그 수업이 끝나면 그 질문 사항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나의 약점을 발견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면 그냥 계속 질문을 적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적은 질문들을 찾아보고 해결하고 안 되면 뭐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실력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 이게 2번하고 3번이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공부 방법론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선생님과 상담하며 점검하기.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재수할 때도 그렇고 딱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법학을 공부할 때도 로스쿨 다닐 때도 제가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법학을.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2학년 때 정말 성적이 진짜 추락했어요. 거의. 너무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제가 너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까 제 공부 스타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도서관에 거의 되게 일찍 갔어요. 항상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스쿨 때도 거의 뭐 6시 반이면 도서관 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C가 나와요. C가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뭐 C면은 중고등학교 때로 따지면 아주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님들마다 C를 주신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다 물어봤어요. 근데 결론은 딱 이거였어요. 너의 답안에서는 이해했다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서 쓰면은 암기해서 썼다는 게 티가 난다. 전혀 이해하고 쓴 답안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제가 교수님들 찾아갔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 내 공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빨간색 선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로스쿨 한 2학년 때 재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할 때도 좀 그랬고 그래서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선생님과 상담하고 하면서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지 자꾸 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공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늘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에 예전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고3 딱 됐는데 이제 정말 나도 고3이다. 나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3월부터 3, 4, 5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요. 막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3개월 딱 지나고 시험 봤는데 똑같아요. 모의고사나 이런 게 아니면 뭐 중간고사 이런 게 그러면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얘기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제가 말했잖아요. 일단은 그 친구가 공부 방법이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었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까 저도 말했죠.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C가 나왔다고 대학 때도. 이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공부가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거든요. 보통 막 하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갑자기 확 뛰고 또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확 뛰고 약간 이런 패턴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계단 형태라는 거를 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얘기해가지고 주변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효율적인 길. 직선으로 가는 길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되게 찾기 어렵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신앙 그래프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썼는데 성교원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 제가 생각해도 성교원 때랑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신앙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열심히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믿음도 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여기가 확 꺾이는 게 언제냐면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옮긴 때 고1 말에서 고2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교회를 옮기면서 원래 하던 그런 무슨 뭐 학생부나 이런 활동도 안 친하니까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게 되고 하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하고 대학교 가면서 더 좀 흔들렸던 것 같고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회복됐던 거는 이제 로스쿨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면서 이때 그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갔었어요. 이때 새벽 기도 나가서 정말 그 한 달을 살 수 있는 힘을 그때 특별 새벽 기도 때 얻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한 달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고 로스쿨 때 와서 또 더 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제가 돌이켜보면은 공부할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규칙적인 생활 안에 이제 뭐 성경을 읽거나 뭐 기도하는 시간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규칙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생활 리듬이 많이 좀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지니까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적정 신앙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데 여기 대학교 때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게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 보면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많이 흔들리고 또 직장 들어가면은 또 한 단계 더 흔들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보통.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1번 매일의 꾸준한 큐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침이 됐든 뭐 저녁이 하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죠. 제가 이제 일찍 출근하니까 그때 이제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보고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생명의 삶 보고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그거를 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막 많이 또 시간이 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좀 건너뛰게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일의 꾸준한 큐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집중하여 하는 기도.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데 기도를 뭐 집중해서 하긴 좀 어렵잖아요. 뭐 그냥 뭐 한 5분 기도하고 10분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집중해서 막 30분 넘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집중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